나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혹시 내 뇌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뇌의 디폴트 값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자괴감에 빠져있을 때 도움이 된 책이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책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약 25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로 가보죠. 인류의 절반이 10대가 되기 전에 사망하던 그곳으로요. 이곳에는 이브라는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이브의 생김새는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녀는 100여 명의 사람과 무리를 이루어 살며 이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식량을 구합니다. 이브는 자식 7을 뒀는데 그중 4은 죽었습니다. 아들 1명은 출생 과정에서 죽었고 딸 1명은 감염병으로 죽었으며 또 다른 딸은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10대 때 싸움에 휘말려 살해당했죠. 하지만 나머지 3은 살아남아 성인이 됐고 이들은 자식을 총 8명 낳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살아남아 자식을 낳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 1만 세대에 달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정이 무수히 반복됐습니다. 이브에게는 수많은 후손이 생겨났죠. 짐작하셨겠지만 이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거나 굶어 죽는 일 없이 살아남은 조상의 후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정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진화 역사 속에서 불안과 걱정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어떤 황제도 부러워할 만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죠. 하지만 이토록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불안과 우울증이 곧 뇌가 고장났다는 의미라고 믿는다면 그건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행복이 아닌 생존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불안이라는 감정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배고픔이나 피로처럼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특성이다. 일단 불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 이때 사람마다 느끼는 불안의 강도와 종류는 다양한 편이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온갖 재앙을 상상하며 불안해하기도 하죠. 또 많은 청중 앞에서 말할 때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은 일종의 선제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책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출근해서 부장님한테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뇌와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유일한 차이점은 스트레스는 위협 때문에 촉발되는 반면 불안은 잠재적 위협을 떠올림으로써 촉발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자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의 진원지는 바로 우리 뇌의 편도체죠. 편도체는 주변 위험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험할지 모르는 뭔가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투쟁 도피 모드로 돌입하게 되죠. 이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맥박과 호흡이 증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뇌는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실제로 위험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잘못 해석하고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맥박과 호흡이 한층 더 증가하고 다시 또 뇌는 이를 위험이 다가왔다는 더 확실한 증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은 더 심해지고요. 우리는 왜 이런 언뜻 보기에 쓸모없는 시스템을 갖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시계를 되돌려 인류가 아직 사바나 초원에 살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바람 소리일 가능성이 크지만 맹수일 가능성도 약간 존재하죠. 이때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껴 도망친다면 약 100칼로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도망칠 때 몸에서 연소되는 열량이죠. 하지만 만약 그게 바람 소리였을 경우 쓸데없이 잃게 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이 맹수였다면요? 이때 뇌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결국 맹수일 확률이 1000분의 1에 불과할지라도 매번 도망치는 편이 나았고 따라서 뇌는 필요한 것보다 1000배 더 자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에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다시 말해 사방의 위험을 주시하면서 항상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아 편안히 긴장을 풀고 쉬는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늘 위험을 경계하고 대비책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바로 요즘 말로 하면 불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처럼 안전한 세상에서도 자주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네 경보 시스템이 인류의 절반이 10대가 되기도 전에 죽던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상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경계하는 능력이 생존 확률을 높여줬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불안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겪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건강한 뇌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뇌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만들죠. 실제로 뇌는 시시때때로 불안한 느낌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사실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해결책은 없는 거야?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책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심지어 책에서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죠. 운동은 부정적 마음을 해독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심장박동수와 혈압은 불안 증상과 나란히 증가하곤 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고 격렬하게 뛰며 몸은 투쟁 도피 반응 모드로 돌입해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죠. 하지만 심장은 운동을 할 때도 빠르고 격렬하게 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빠르게 뛰었던 심장은 운동이 끝나면 다시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엔돌핀과 도파민이 몸속에서 솟구쳐 오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운동은 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는 셈입니다. 심박수가 늘어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건 불안과 공황이 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야. 긍정적인 느낌이 뒤따른다는 신호지. 실제로 불안에 시달리는 미국 학생들에게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시키자 학생들은 심박수가 높아져도 더는 초조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불안 발작이 금방 닥쳐온다는 신호로 여겼지만 달리기를 시작한 후로 몸이 적응하면서 심박수가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이 외에도 신체 활동은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신체의 모든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자연은 우리에게 달리기 트랙은 외면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심어놓은 걸까요? 어째서 뇌는 자신에게 명백히 좋은 행동을 거부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끊기로 결심한 달달한 간식들과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잔뜩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괴감에 휩싸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음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존입니다. 둘째,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에 굶주림은 우리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칼로리는 우리가 자주 누리기 힘든 호사였으므로 눈앞의 음식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반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칼로리를 언제든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만 열면 또는 마트에만 가면 음식이 넘쳐나죠. 하지만 진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아직 그런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뇌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아 배고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트에 있을 때도 뇌가 여전히 그렇게 외친다는 거죠. 단계 잔뜩 진열된 통로에 섰을 때 우리 뇌는 조상들이 사바나에서 운 좋게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을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대박, 미쳤는데? 당장 다 먹어치워. 이처럼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충분한 칼로리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칼로리에 대한 갈망을 제어하는 정지 버튼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인간에게는 생존 기제였던 것이 이제는 함정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먹고 또 먹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얻을 수 있는 칼로리의 양에 제한이 없어졌으니까요. 또 뇌는 우리가 눈앞의 칼로리를 모조리 먹어치우기를 원하는 동시에 우리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원합니다. 불필요한 칼로리를 태워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99.9%의 기간에 인간이 비만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뚱뚱한 뱃살을 갖고 사는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뚱뚱한 왕과 왕비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주 극소수의 예외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와 뇌는 이렇게 말해주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지 못한 거죠. 넌 지금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확보했어. 그러니까 30년 후에 심근경색으로 죽지 않으려면 밖에 나가서 뛰어. 역사적으로 인간은 과체중을 경험한 적이 없는 데다가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 오는 나이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아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칼로리 높은 음식을 갈망하도록 진화했고 소중한 칼로리를 되도록 아끼기 위해 앉아서 쉬는 것을 추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애초에 게으를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들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이 특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싫어하고 자주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거나 음식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멘탈 관리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괴감에 너무 오랫동안 빠지지 말고 이걸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쉽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요. 그걸 알고 나면 과도한 자책을 멈출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은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변했고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서 최대한 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니까요.